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어제 그 메가박스에 가서 봤는데요. 최민식, 선이 굵은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그, 어, 요즘 그 판타지 아니면 SF 아니면 좀 뭐 호러 그리고 뭐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교육 관련된 영화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수학이라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그 최민식 배우가 주연한 영화를 많이 봤죠. 국민 배우로 알려져 있고 선이 굵은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역할 자체가 너무 캐릭터가 강해서 조금 이런 캐릭터가 강한 배우가 수학을 가르치는 학자로 나올 만한 그런 영화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보고 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날 극장에 개봉한 포스터인데요. 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이제 이상한 나라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내려온 천재 수학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촬영 기간은 뭐 한 1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촬영했다고 하고 개봉일이 22년 3월 9일이니까 그 사이에 좀 편집을 했겠죠. 또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조금 그 딜레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영 시간은 한 117분인데 중반 이후에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그쪽 부분을 좀 편집을 좀 해서 아니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넘어갔으면 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리 묘사를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작비는 75억 원이 들었네요. 75억 원이 들었는데 손익분기점이 150만 명이랍니다. 현재 추이로 봐서 달성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관객 수가 44만 7천 명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뭐 겨우 관람 가능한 연령입니다. 연령인데 그 10대 예상외로 10대 관람자가 적다는 것을 조금 아쉬워요. 제가 볼 땐 지금 재미있는 게 성별, 나이별 관람 추이를 봤을 때는 역시 남자 관람객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관람객이 조금 적은데 30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30대가 의외로 많다는 보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대가 다음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40대, 50대예요. 의외로 10대가 없다. 10대가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되게 상당히 클 나이인데 부모 입장에서 이제 이 영화를 추천하고 같이 보러 가주거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직은 입소문이 안 나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 극장에 모이는 게 어려워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극장이 그렇게 붐비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그리고 뭐 조금 붐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극장 내부에서 코로나를 전파력이 그렇게 강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한 곳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뭐 음식을 먹거나 하는 곳보다는 오히려 전파력이 약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10대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좀 10대가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동휘 배우가 연기한 한지우가 주인공으로 또 나옵니다. 수포자로 나오죠. 수포자가 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은어스러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배자로 그 기숙형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겠죠. 뭐 상위 1% 정도만 들어간다는 그런 명문 자사고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배려에 의해서 좀 혜택을 받고 들어간 학생이다 보니까 뭐 선행학습이 안 돼 있었겠죠. 선행학습이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영재고나 자사고 출신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사배자, 사회적 배려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는 그 본인의 어떤 특기, 열정, 그런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은 잘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뭐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어떤 기준 때문에 그걸 입시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잠시만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예, 과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네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습니다. 한참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 예, 그 학문의 자유를 찾아서 아들하고 같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천재 수학자, 소리를 듣던 그런 수학자였는데, 남한에 와서는 뭐 청소, 뭐 고물상, 뭐 이런 각종 그런 그 노동을 하면서 사니까 이제 아들도 그 같이 넘어온 아들도 그렇고 상당히 갈등을 겪다가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사연이 숨겨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숨겨 있고 그런 차에 그 자사고에 그 경비원으로 취직을 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 한지우라는 학생을 만나죠. 그 수학에 그러니까 그 사배자로 입학을 해서 다른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만큼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해서 이제 수학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학생, 그러니까 전학을 가라는 어떤 그런 음, 어, 얘기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경비원하고 천재 수학자하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북한의 천재 수학자가 그 수학을 가르치게까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벌어진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육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한지우 학생의 그 담임 선생님은 뭐, 음, 뭐 좋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그 이 탈북한 천재 수학자, 탈북한 천재 수학자는 약간 좀 이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이란 얘기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 영화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학에 대한 애착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모든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으로 중요한 학문이어서
수학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죠. 입시라는 가장 중요한 그 문턱을 넘어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대 관람객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저거 보느니 차라리 학원 가서 문제를 더 풀어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매일 접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이 영화를 좀 그 부모와 같이 보면 좋겠다. 예, 수학에 대한 나름 왜 수학을 하는지 매일 질문을 하거든요. 힘드니까. 이거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이러니까 약간 좀 비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더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빠가 과학자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영화에서 그려지는 거를 제가 아무리 부모가 설명을 해도 와닿지 않는 거를 영화적인 어떤 감성으로 터치해 보면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가서 봤습니다. 아유, 뭐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애들이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정답보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뭐 정답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잘 그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사실은 제가 그 약간 지루한 한 10분? 예, 10분 정도의 지루함을 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육 영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관람객 그 평점은 8점 정도고, 그 다음에 평론가 평점이 5점 정도인데, 아마 영화적인 재미나 아니면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수학자에 대한 어떤 고뇌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대학원 학생들이나 뭐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화가 건네주고 싶은 예,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저는 이제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흔하지 않은 소재의 영화이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들이 느꼈을 감동에 조금 더 줘서 한 8.5에서 9점 정도까지는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네티즌들이 한 8.3 정도를 줬고 기자하고 평론가가 굉장히 박하게 줬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을 만나서, 박동훈 감독님을 만나서 어떤 의도나 이런 걸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맞다면 상당히 잘 표현된 영화다. 굉장히 그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잔잔한 감동으로 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좀 현실을 그러니까 뭐지 그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거였으면 얼마나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더 탄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했다면 스토리가 좀 더 굉장히 탄탄하고 설득력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정 자체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건너온 천재 수학자가 어, 그 경비를 서면서 알게 된 학생을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어, 그, 그 수학의 난제를 뭐 증명했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하는 내용들 자체가 영화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설득력이 좀 약하고 구성력이라든가 뭐 영화의 짜임새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이
좀 아쉬워요. 그게 이제 아마 기자나 평론가들이 봤을 때 아쉬움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박동훈 감독이 이런 교육 관련 소재의 영화를 만든다면 음,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어쩌면 수학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서 더 거부감을 관람객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이란 단어를 빼고 다른 제목을 넣는다면 음, 뭐 괜찮았을까요? 뭐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걸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그 포스터시죠? 포스터를 제가 이제 다운받았는데 이것이 영화 홍보용 포스터인데 중간에 파이송이라고 파이 3.14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는 그 숫자를 가지고 피아노로 치는 게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네, 감동적이고 그런 그 세상의 이치, 예, 어떤 그 과학과 그 예술의 융합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추구하던 거여서 굉장히 그 와닿았고 그 다음에 그 포기하지 말라, 예, 이런 거, 예, 그 이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는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선생님들 저도 때로는 여기 나오는 선생님들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어, 과정에 대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폄훼해 버리거나 과정이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참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사실 타협하기 되게 힘든 결과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쉽습니다. 예, 아쉽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문제를 빼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 현실을 일부 좀 반영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다른 사회자로서 나오는 여학생도 뭐 오히려 여학생은 좀 뭐랄까 존재감이 좀 적기는 하지만 나름 그 감초 같은 느낌을 줘서 재미를 좀 살렸다 이렇게 들고요. 글쎄 요즘 제가 겪는 그 젊은 학생들과의 어떤 그 세대 차이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학생의 니즈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학 가정형편 때문에 사교육을 못 받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수학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그래도 뭐 재미있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뭐 옛날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이런 것들과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선생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컸습니다. 예, 교육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근데 뭐, 어, 이런 그 내용이,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현실하고는 조금 와닿지 않지만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배경 자체가 굉장히 예쁘다. 예, 영화의 배경이 참 예쁘다. 건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굵은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고 기대하면서 봤는데 사실 기대 이상의 좋은 연기력으로 영화를 좀 많이 잘 끌고 갔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상으로 그 제가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대한 간단한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에 그 입시를 앞둔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학문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열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대학원 학생들이나 우리 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뭐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런 영화가 흔치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보시고 뭐 잔잔한 감동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영화를 찍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어, 뭐랄까, 제작진 그게 올라가잖아요. 예, 제작진 화면만 찍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제작진이 올라가는 것만 좀 촬영을 했습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어디 갔는지 왜 안 보일까요? 네, 다시 공유를 하면 올라가나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음악 마지막 끝나고 감독, 예, 배우 뭐 쭉 이렇게 캐스팅된 최민식 뭐 이렇게, 멀리서 찍어가지고 뭐 다는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 150만 을 좀 넘어서 예, 이런 영화 제작에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입시와 교육 그리고 연구에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 연구원들, 대학원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잔잔한 감동과 예, 희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런 모멘텀, 예,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교육하시고 연구하시고 학습하시는 학생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육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